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이제 장 마감 후면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가 있을 텐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내일도 전략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수기 김도영입니다. 네, 고점이 막힌 것 같네요. 코로나19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도 좀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지난번 루머와 비슷하게 오늘 또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건 이제 루머보다는 팩트인 기사들이 노출이 됐죠. 일단은 아마도 접해보셨던 미중 간에서 특히 중국 측에서 이 바로 남중국해 쪽에 미사일 쪽 발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확진이 좀 나왔고요. 확정이 되면서 확진한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 지금 의미가 조금 부여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계속 제가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쪽 상단 부분에서 제가 갭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 매물들을 좀 뚫어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급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누적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의 공매도에 대한 청산성 매수세가 좀 있겠다라는 부분과 최근 들어와서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또한 연기금 쪽에서 저는 계속 예의주시한다 현물 쪽에서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연기금 쪽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상승을 갭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돌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올라가 봤자라는 표현을 좀 오래간만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속에서 이제 이 선물 시장 쪽의 변동성 때문에 지수 변동성을 좀 했는데요.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요. 미결제가 다시 살짝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때 증가되는 폭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저가 매수 부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장 우리 입장에선 부정적인 시그널이겠죠. 실제 개인과 기관계 쪽에서 신규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기준에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종가 모습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오늘 보시면 종목군들 힘이 방어하는 성격들이 좀 들어왔었죠. 잠시 뒤에 종목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방어들한테는 방어를 공격적으로 할 만한 재료가 없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보시면 선물지수 미래가격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원웨이 하락성이 계속 나왔죠. 하락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고점이 짤막하게 막혔고 다시 재차 하락, 다시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템포였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이 부분 그닥 좋아 보이는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을 만드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긍정을 하나 만들자면 요거겠죠. 어제의 저점보다 오늘 종가 기준이 최대한 저점 지키려고 하느니 그러면 요 캔들은 아니겠고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캔들이죠. 그 기준을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시장 자체가 금요일날 오후에 누가 연기금을 주축해서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저점을 지지했고 대형주를 중심적으로 저가 매수, 공포 매수 자리들의 매수를 잡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들이 연장해서 지금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부터 좀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저가 부분을 이탈할 경우 시장은 하락 속도를 어떤 핑계로 분명히 가지고 내려올 위치가 좀 더 열려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그려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계속적 반등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N자형의 하락뷰가 좀 더 크다. 시간상으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오늘 그러면 시장을 좀 방어해준 애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자, 오늘 아무래도 특징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라면 NC소프트가 눈에 이제 딱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NC소프트 자체가 이제 소비성이 좀 있죠. 그런 관점을 보면 방어 성격이 상당히 크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고점의 윗꼬리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략 87만 5천 원 기점으로 해서 저항대가 걸리는지 보유자분들은 트레이딩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쪽으로요. 지난번에 우리는 금호석유를 포트에서 집어넣었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왔고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을 기점해서 기관이 들어 올린 종목군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롯데케미칼 역시도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 새로운 재료를 하나 만들었죠. 세랑 경량화 쪽으로요.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반등을 해서 시장을 주도했지만 역시 사실 이 기초 화학 쪽이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 방어의 성격은 좀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쪽으로 그래도 좀 사실 계속 코로나 부분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단어를 아예 빼고 싶을 정도인데, 마스크를 벗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어찌됐건 간에 대장 역할이라고 시장에서 이슈를 가장 만들어냈던 이 제넥신이 셀트림보다도 더더욱더 주가 탄력은 느렸지만 더 대장이다라는 부분이 좀 더 들어올렸는데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지금 종가상은 지금 이탈을 했는데요. 대략 제가 계산했을 때 평소 같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필시익셈은 여기를 얘기하지 않을까?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익절 포인트라든가 지지 여부. 그런데요, 여기가 아니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미 지금 이탈을 좀 했는데요. 18만 4천 원이 중요합니다. 제넥신이 18만 4천 원을 다시 안착을 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요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코로나 백신 쪽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는 애들 좀 손바뀜이 급하게 나오거든요. 어제도 이제 첨생법 표현을 드렸지만 오늘 첨생법이 아침 초반에 잘 갔죠. 네.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방망이 짧게 수익을 챙겨주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흔적들이 보였지만 오후장에서 이게 첨단법 쪽으로도 안 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백신 쪽은 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계속해서 저는 고점은 막혀있는 하락 추세의 연장선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와 또 특징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고점 여전히 막혀 있고 순환매 돌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시장이다. 결론 내봐야겠네요. 그래도 주셨던 종목, 추천해 주셨던 종목은 오늘 하루도 참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최고가 기준입니다. 첨보의 경우는 17%대고요. 나무가는 12% 가깝게 움직이고 있네요. 가비아까지도 5%대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 AS도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봐야겠죠? 내일은 어떤 거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제가 전일 가비아를 이제 표현을 드리면서 재택근무 쪽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후발주대로 올라가서 트레이딩이 잡혔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지금 현재 아마 분명하게 시청자분들 한번 이익 실현을 좀 한 위치일 것이다. 시장 분위기하고 파악해서요.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아무리 이 코로나 부분에서 핑계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눌렸다 가는 게 맞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오늘 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눌렸다 가야 되니까 한번 정리하고 간다라는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이때 가비아가 대장을 못 받습니다. 다른 녀석이 지금 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들어올 때는 이 재택근무 테마 쪽은 다시 대장주 쪽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리뷰를 잡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실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가족방에는 보유를 못했습니다. 현재 기준에 1000번인데요. 오늘 좀 뽑아 올렸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넥슨의 패턴하고 좀 똑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사 직접 수혜가 좀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특징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로 여기 딱 15만 원을 정확하게 좀 잡도록 하겠고요. 15만 원 이탈할 경우는 이제 요거 역시 전체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드렸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표현드리고 싶은 게 바로 나무가인데요. 업황 자체가 지금 동반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A, 내일은 B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업황이 계속해서 수급의 긍정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특히나 어제의 상승분 이후에 먼저 눌렸다라는 과정,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눌렸다는 부분으로 내일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측정 고점 탈환 여부 트레이딩 쪽으로 바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핸들링을 하고는 있는데 이 핸들링이 오늘 제가 보는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핸들은 잡고 있는데 이렇게 너 알아서 자율주행처럼 가라라고 꼭 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누굴 보겠냐면 바로 이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연속 매도가 지금 계속 잡혀있죠. 코스피 시장 쪽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연속적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내일 더더욱더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보수적인 시각이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봐야겠죠.
있죠. 그런 관점에 반도체와 음식료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시간 관계상으로 두 종목만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쪽으로는 솔브레인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되면서 다시 직상장이 되었죠. 그런 부분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시장이 만약에 하락적인 뷰를 만든다도 방어 세력이 필요하겠죠. 방어 업종 중에 하나 오늘 끼를 한번 살짝 보여줬던 롯데케미칼 포토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챙겨드립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핸들링이 낮았던 만큼 기관 수급 확인해서 살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CNW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